안녕하세요. 강화여고 2학년 여러분. 오늘은 조선의 건국과 체제정비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사림의 성장과 붕당의 출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요,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의 대립을 사화를 통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옵니다. 어느 시대든지 간에 정치 세력은 매우 중요하죠. 진골이다, 호족이다, 그 다음에 혹은 신진 사대부다, 문벌 귀족이다, 이러한 등등의 정치 세력은 중요한데 조선 전기에 있어서 또 대표적인 정치 세력이 뭐냐면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입니다. 자, 이 두 세력이 대립이 벌어지게 되고 그것이 네 차례에 걸친 대립으로 사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훈구 세력의 공격으로 살인들이 화를 입어서 이제 정계에서 축출당하는데 이 살인들이 지방에서 세력을 확대시켜 나가더니 선조 때 드디어 훈구 세력을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이 선조 때 권력을 장악한 이 살인들이 결국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붕당이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붕당은 집권한 살인들이 분열하면서 만들어진 정파, 이것을 우리는 붕당이라고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사림의 등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훈구 세력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 자, 훈구 세력의 기원은 바로 고려 말 혁명파 사대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들은 조선 왕조를 개창하는 데 기여를 했고 조선의 문물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큰 기여를 했죠. 자, 그들 중에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데 공을 세운 세력들이 있습니다. 자, 이 세조는 세종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이죠. 이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김종서와 황보인과 같은 정승 등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하더니 나이 12살의 어린 조카 단종을 쫓아내고 이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이 사람이 바로 세조란 말이야.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세조에 협력한 세력들이 당연히 국가로부터 공신으로 책봉을 받고 따라서 높은 고위 관직과 수많은 토지를 지급받게 됩니다. 즉 기득권 세력이 되는 거야. 자, 이들을 바로 훈구 세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 훈구 세력들은 앞서 얘기했듯이 고위 관직을 독점하고 또 권력이 있으니까 이 권력을 이용해서 토지를 넓혀 나간다거나 상인들과 함께 재산을 축적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 즉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부정과 부패 세력의 이미지가 있는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자, 한편 살인들은 그 뿌리는 바로 고려 말 옹건파 사대부죠. 대표적인 인물 정몽주, 이색 등이 있겠죠. 자, 이들의 제자들은 조선 왕조의 참여를 거부를 하고 향천사에 지방으로 내려온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후학을 양성을 하게 되는 거지. 그 제자들이 성종 때부터, 어느 왕 때부터? 성종 때부터 과거를 통해서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김종직이라는 사람을 선두로 해서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성종은 이 훈구 세력의 어떤 부정과 부패, 또 권력 장악 이런 것들을 좀 비판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방 출신의 신진 관료들을 이용해서 훈구 세력을 견제하고자 했어. 그래서 이들 신진 세력들을 주로 어떤 관직을 제수하냐면 주로 3사의 언관직을 맡기게 된 거야. 자, 우리 3사는 뭐뭐뭐가 있다라고 했지? 자,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사헌부, 왕에 대해서 간언하는 사관원, 그 다음에 왕의 정책의 잘잘못을 비판하는 홍문관 등이 있겠다라고 했지. 바로 이러한 3사의 언관직을 차지하면서 이들의 임무는 당연히
그 관리들의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일이 업무니까 이들이 이제 이 훈구 세력들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이렇게 훈구 세력들의 부정과 비리를 비판하니까 훈구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 자, 훈구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저 젊은 관료들, 저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저 세상 물정도 모르면서 함부로 깝친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손을 보려고 했겠지. 자, 그래서 훈구 세력과 이제 신진 살인들 사이에 대립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4차례에 걸친 사화입니다. 자, 사화는 살인들이 화를 입었다라고 해서 사화라고 하는 거야. 자, 이 사화는 연산군 때 2차례, 즉 무오사화와 갑자사화, 중종 때 기묘사화, 명종 때 을사사화 등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오사화와 그 다음에 기묘사화가 됩니다. 자, 무오사화와 기묘사화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무오사화는 뭐냐면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있어. 아까 살인들 중에 처음으로 정계에 진출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지. 이 김종직이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글을 쓰게 되는데 이 조의제문은 뭐냐면 중국 진나라가 멸망하고 한나라와 초나라가 대립을 하잖아. 그 초나라의 황제였던 사람이 의제야.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되게 되는데 이 의제가 자신의 삼촌인 항우에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삼촌인 항우에게 죽음을 당한 의제를 애도하는 글이 바로 조의제문인데, 자, 이런 사건은 결국 또 우리나라의 어떤 사건과 비유가 되냐면 의제는 나이 어린 단종으로, 또 항우는 세조와 비교될 수가 있겠지. 따라서 김종직의 조의제문은 바로 세조의 왕의 찬탈을 비난하는 글이다라고 해석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조의제문을 구실로 해서 훈구가 바로 살인들을 공격을 하는 것이죠. 즉 세조를 비난했다 이거야. 그래서 이 연산군 때 바로 이 훈구에 의해서 이 조의제문을 구실로 해서 살인들을 대대적으로 공격을 해서 살인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 이것이 무오사화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제 갑자사화도 벌어지게 되는데 갑자사화는 이제 연산군의 생모인 패비 윤씨 문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연산군이 폭정을 한다는 건 너희들도 다 알고 있지? 자, 연산군이 폭정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폐위가 되죠. 그래서 중종이 왕이 되는데 이것을 중종반정이라고 합니다. 자, 중종반정을 일으켰던 성의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이들이 이제 공신으로서 공신 책봉을 받고 또 권력을 장악하겠지. 또 하나의 훈구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훈구 공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니까 자, 중종의 입장에서 보면 또 이런 훈구 세력을 견제하고 새로운 젊은 청렴한 선비들을 등용을 해서 이들을 통해서 어떤 개혁적인 정책을 추구하려고 했고 그래서 등장한 인물이 그 이름도 유명한 조광조가 된다. 이 조광조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지. 자, 그래서 중종은 조광조를 기용을 했고요. 조광조는 사헌부 대사헌으로서 바로 훈구 대신들을 공격을 합니다. 자, 이 조광조가 펼쳤던 개혁정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 조광조가 혈량과를 실시를 했다는 점과 위훈 삭제를 추진했다라는 거야. 자, 혈량과는 뭐냐면 바로 지방에 덕망 있는 인재를 추천을 통해서 관리로 등용하는 제도인데 자, 조광조가 훈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 살인들이 아직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훈구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살인들의 숫자가 필요했단 말이야. 그런데 과거를 통해서 살인들이 진출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잖아. 자, 우리 앞에서 배웠지. 바로 과거는 정기적인 시험이 3년에 한 번씩이란 말이야. 그것도 33명밖에 뽑질 않아. 그러니까 조광조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과거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지방의 뜻 있는 그런 인재들을 추천을 통해서 정계에 진출시키고 이들이 살인 세력으로서 훈구 대신들을 비판하면서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던 거지. 자, 이런 혈량과를 실시를 하려고 했고, 자, 특히 매우 이제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이들이 위훈 삭제를 주장했다라는 거야.
위훈이라는 얘기는 위자는 거짓 위자야. 거짓으로 공훈을 받은 사람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거짓으로 공신으로 책봉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야. 중종반정 때 아무런 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름만 올려서 공신으로 받아서 수많은 권력과 그다음에 토지를 지급받았다. 이러한 거짓 세력들이 많으니까 이런 거짓 공훈을 삭제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게 되지. 당연히 훈구 세력들은 이러한 신진 살인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들이 결국은 이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들을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야. 자, 이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살펴볼 거니까 그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훈구 세력들의 공격으로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들은 대거 정계에서 축출되고 조광조는 사약을 먹고 죽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묘사화라고 합니다. 자, 그때 명종 때는 왕의 외척들 사이에서 어떤 정권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도 또 살인들이 많은 화를 입게 되는데 이것을 을사사화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네 차례의 사화를 통해서 살인들은 정치계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고향인 향촌사회로 물러났죠.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향촌사회에서 이 살인들은 서원을 세우고 또 향약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력 기반을 확대해 나갑니다. 서원은 당연히 교육기관이니까 살인들이 내려와서 제자들을 양성하니까 그 제자들이 다시 과거를 통해서 정계에 진출하게 되니까 살인들이 계속해서 하나 둘씩 정치계에 진출하게 되는 기반이 되는 것이고, 향약은 향촌사회에서 양반과 농민들이 함께 조직한 공동 조직인데, 당연히 향약의 간부들은 이 지방 양반들, 살인들이 간부가 되다 보니까 농민들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이 살인들은 세력 기반을 확대해 나갔고, 특히 선조 때 드디어 훈구 세력들을 몰아내고 이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선조 때부터는 살인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된 거야. 그런데 이 살인들이 나눠지게 돼. 이 살인들이 분열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붕당이야. 그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외척 정치의 잔재를 청산하는 과정 속에서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눠져. 외척 정치라는 얘기는 그 전에 인종 때라든가 명종 때 왕의 외가, 그 외척들, 왕의 외가를 외척이라고 하거든. 그 외척들이 많은 그런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는데, 그런 외척 정치들의 잔재를 청산하는 과정 속에서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눠진다는 얘기야. 강경파는 동인, 온건파는 서인이 됩니다. 특히 강경파를 대표하는 인물이 김효원이라는 사람이고, 온건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심의겸인데, 이 둘 사이에서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로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 자세한 내용도 우리 수업 시간에 살펴볼 거니까 그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아무튼 동인들은요, 살인 중에서도 새롭게 진출한 신진살인, 좀 어린 애들이죠. 바로 후배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진 사람들이 주로 동인을 형성했고, 이들은 외척 정치 청산에 적극적이었고요. 학문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이황이라든가 조식의 학문을 계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서인들은 동인들보다는 일찍 정계에 진출했다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어느 정도 외척과는 어느 정도 유대가 있는 사람들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살인의 우호적인 외척과는 조금 더 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살인의 우호적인 외척을 포용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학문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주로 이와 성혼의 학문을 계승한 사람들이었지. 결국 이제 이 살인들이 선조 때부터 권력을 장악했고, 정치적인 성향 또 학문적인 성향을 둘러싸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면서 붕당이 형성되더라. 그러니까 동인, 서인 이게 다 붕당이야, 붕당. 자, 이런 붕당의 특징은 따라서 정치적인 파벌, 즉 정파적 성격과 학문적인 파벌, 학파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인의 직권과 그때 붕당이 형성되는 과정, 매우 중요한 과정인데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문화 파트로 넘어가서 조선 전기의 민족 문화가 발달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수업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